호주 A리그 팀과 비겼습니다. 무려 2조 원 넘게 쏟아부은 토트넘이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방금 막을 내린 토트넘 호스퍼 대 시드니 FC 프리시즌 평가전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뼈아팠던 건 단순히 비긴 결과가 아닙니다. 양민혁 선수가 또 한 번 텅 빈 골문 앞에서 마무리를 놓쳤고, 이건 이번 프리시즌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지 끝까지 보시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넘어야 할 진짜 장벽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번 경기 전 토트넘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강등권까지 추락하는 최악의 굴욕을 겪은 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보강을 단행했습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앤디 로버트슨과 마르코스 세네시를 빠르게 낚아챘고, 월드컵 기간 중에는 벌리에서 골키퍼 마르틴 두브라브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브라이턴의 얀폴 바네를 약 1억 원에, 웨스트 유나이티드에서 마트스 페르난데스를 약 1640억 원에, 그리고 뉴캐슬에서 산드로 토날리를 무려 1930억 원에 영입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상태였죠. 이 정도 투자라면 팬들이 흥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새 영입생 마트스 페르난데스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MK 돈스를 잡아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FC를 상대로 이 군 선수들만 내보내고도 이 대형 완승을 거두며 이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만큼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상대는 호주 A리그의 시드니 FC였습니다. 시드니 FC는 호주에서 통산 5회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5에서 26 시즌에는 12개 팀 중 5위에 그친 중위권 팀입니다. 더 냉정하게 따지면 호주 A리그 자체가 잉글랜드 기준으로 3에서 4부 리그 수준으로 평가받는 리그입니다. 선수단 시장 가치 격차만 무려 120배, 이 군 선수들을 내보내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내용만 보면 토트넘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시드니 FC는 처음부터 중원 싸움을 포기하고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려앉혔는데, 토트넘 수비수가 볼을 잡고 있어도 전방 압박조차 거의 시도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물쇠를 걸고 버티기에 돌입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상대가 내려앉아버리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시드니는 단순한 롱볼이 아닌 짧은 패스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지만 수준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히샬리송의 전방 압박에 시드니 골키퍼가 일찌감치 실수를 범했고, 이 찬스를 마티셀 선수가 잡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날리며 허무하게 기회를 날렸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결정력 문제였고, 마티셀은 그 상징적인 선수였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 프리시즌에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반 12분에는 마노르 솔로몬이 오른쪽 측면을 쪼개며 코너 갤러거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갤러거는 믿기 힘든 슈팅 선택으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정력 문제는 한 명의 문제가 아닌 팀 전체의 고질병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4분, 시드니 미드필더에게 중거리 슈팅 위협까지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답답한 결정력의 주인공 마티셀 선수가 전반 28분 위험 지역에서 직접 프리킥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마티셀은 지난 시즌 리즈전에서도 중거리 슈팅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킥 능력만큼은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거리 결정력만 뒷받침된다면 분명히 좋은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득점 이후 마티셀은 왼쪽 측면을 휘젓는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였고, 전반 막판에는 그가 만든 찬스를 카이어 메이트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을 1대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만 놓고 보면 상대가 내려앉은 팀임을 감안해도 마무리 부분을 빼면 전반적으로 압박과 주도권 면에서는 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은 루카 윌리엄스 반에 산드로 토날리, 타카이 고타를 동시에 투입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8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루카 윌리엄스 바네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투입 직후 측면 돌파 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대를 강타했고, 50분에는 날카로운 개인 돌패 이은 크로스로 또 한 번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기에 나온 지 불과 5분 만에 팬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이름값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임팩트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반 54분, 토트넘의 치명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타카이 고타 선수가 클리어링 상황에서 믿기 힘든 실수를 범했고, 그 공이 하필이면 같은 일본 국적의 시드니 선수 세키네에게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세키네는 침착하게 골을 마무리했고, 토트넘은 시드니 FC에게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굴러 동점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점 이후 토트넘은 10분 넘게 유효한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하며 흐름을 잃었고 결국 제르비 감독은 데인 스칼렛, 양민혁, 메이스 멜리아 등 유망주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약 25분의 출전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9분 이 경기에 가장 뼈아픈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앤디 로버트슨의 결정적인 크로스가 골문 앞 양민혁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됐고 골문은 사실상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민혁 선수는 그 찬스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MK 돈스전에서 골키퍼를 완벽하게 제친 뒤 빅찬스를 날린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에서 발목이 잡히고 만 겁니다. 이번 프리시즌만 벌써 두 번째 빅찬스 미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이 문제는 단순히 오늘 운이 없었다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워드 선수에게 결정력은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출전 시간을 늘려줄 명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양민혁 선수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드리블이나 패스가 아닙니다. 실전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골을 터뜨리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험, 바로 그것입니다. 경기 감각이란 훈련장에서만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임대 이적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전체를 돌아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A리그 중위권 팀과 비기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물론 프리시즌이라는 점, 이 군 선수들이 섞인 라인업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력 문제는 프리시즌이든 정규 시즌이든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마티셀의 근거리 실축, 갤러거의 황당한 슈팅 선택, 양민혁의 빅찬스 미스까지 이 팀이 정말 새 시즌에 달라지려면 영입 선수들의 이름값이 아니라 골문 앞에서의 냉정함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민혁 선수, 지금 토트넘에 남아서 경쟁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를 통해 감각을 되찾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새 영입생들이 실제 정규 시즌에서 어떤 조합으로 맞물릴지 제르비 감독의 전술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